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능검 제66회 기본편 해설을 맡고 있는 저는 경석쌤이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제가 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왔는데요. 자, 지금부터 26번부터 50번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6번 한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한국사에서 묻고 답하기라고 이제 만들었는데, 질문은 이제 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했더니 영조 때, 영조 때 만들었습니다. 영조 때면 이제 탕평 정책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군포 납부액을 2필에서 1필로 줄였대요. 그 다음에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장세, 소금세 등으로 줄어드는 수입을 보충했대요. 그래서 균역법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군역제도를 이제 균역법이라고 해서 2필에서 1필로 줄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줄인 거예요. 군포 부담을 줄였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번의 과전법은 이제 조선의 토지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의 대동법이라는 것은 이거 써야 돼. 우리가 써서 알아야 돼. 공납의 문제점을 해결한 게 바로 대동법이죠. 그렇죠? 자, 4번의 영정법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왜 세종대왕이 전분 6등법, 그 다음에 연분 9등법이라고 해서 토지제도를 바꿨었는데, 그것을 그러다가 영정법이라고 해서 인조 때 1결당 4에서 6두만 걷어들이자라고 했던 법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 균역법, 대동법, 영정법이 나름대로 개혁 법안이긴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영조하면 여러분들 균역법 2필에서 1필로 줄어들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2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자, 메타버스, 메타버스 만든 조선의 회화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풍속화인데 신윤복이에요. 자, 양반의 풍류와 여성의 생활 등을 소재로 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자, 그러면 신윤복 작품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어 풍족 나왔고요. 1번에 보니까 씨름 나왔습니다. 이거 풍속도예요. 조선 후기 풍속화인데, 그런데 씨름도는 단원 김홍도입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노상아련도라는 건도 있는데 이것도 풍속화예요. 그런데 이거는 김득신이라는 사람입니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은 이거는 고사간수도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강의안이에요. 강의안. 조선 전기죠. 그리고 이건 풍속화가 아니에요. 문인화가였던 강의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이 월화정인이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바로 신윤복의 되겠습니다. 남녀간에 지금 이렇게 있는 모습.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근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이게 원래는 나름대로 한능검 심화편에 좀 더 나오던 건데 이게 좀 기본편으로 왔어요. 근데 다만 보세요. 1862년이라고 나왔죠?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철종 때예요. 조선 후기 때이고요. 진주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농민봉기가 있는데 유계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농민들이 이제 진주성으로 진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술 농민봉기가 됐다.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볼게요.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1번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의 진압대도, 웬 김부식? 언제적 김부식인데? 고려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관군에서 진압됐다. 이거는 바로 묘청의 난 혹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것이죠.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기본인데 약간 심화 스타일로 좀 어렵게 나왔어요. 2번에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 계기가 되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삼정 이정청이라고 해서 지금 농민들이 이렇게 일어났던 게 이 세도 정치기에 수탈이 있었던 것이고요. 특히 삼정이라고 해서 전정, 토지세, 군정, 군역, 그 다음 환정이라고 해서 환곡은 세금 제도는 아닌데 고리되었어요. 이것이 되게 문란했고, 그러면서 탐관오리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걷어들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했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임술농민 봉기가 터지자, 그러자 국가에서는 삼정 이정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좀 어려웠어요. 3번에 서북인 평안도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서 일어났다. 순조 때 홍경래라는 몰락 양반을 죽이면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1882년에 이모년에 구식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이모군란의 결과 흥선대원군이 아주 짧지만 재집권을 한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29번 갈까요? 29번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남양주, 저 여기 꽤 많이 갔다 왔습니다. 이 가옥의 이름은 여유당입니다. 여유당.
여유당이 있고, 그럼 여유당 전서, 여유당 하면 바로 정약용인데요. 우리가 다산으로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유당 해서 정약용이고, 자, 가는 목민심서 등 많은 책을 저술한 실학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약용이라고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본에 보면 거중기를 설계했다. 그래서 수원 화성 때도 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목류도원도라고 해서 안평대군의 꿈을 그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선 전기에 궁중 이 화원, 화가였던 안견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3번에 동의보감을 완성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허준, 광해군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명의 허준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4번에 열하일기를 저술하였다. 그러면 연암, 박지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3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짜리인데요. 자, 며칠 전 미군이 포를 쏘는데 미군이 포를 쏘는데 지금 이 의복을 보게 되면 조선의 어떤 전통적인 관복이잖아요. 아,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가네, 그렇죠? 마구 쏘며 손돌목을 지나갔다고 하니 곧 큰일이 벌어지겠어. 어재현 장군이 결정적 힌트고요. 광성보에서 데뷔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1871년에 신미양요예요. 신미양요에서 어재현 장군이 전사하지만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조선 수군이 이제 막아냈거든요. 그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1번 병인마키가 일어났던 건 요 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866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병인년 1866년에 가톨릭 천주교도를 박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장룡령이 창설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정조 때예요. 정조 때 정조의 친위 부대로서 장룡령이 있었고요. 3번에 그래요. 신미양요의 결과 흥선대원군이 곳곳에 척화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의 화통도감은 화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화약, 화통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고려시대 때 우왕 때 일이에요. 최무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씨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31번 밑줄 그은 사절단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883년에 미국 신문에 실렸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관리들이 미국 가서 지금 아서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큰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는 동방예의지국. 자, 그래서 푸트 미국 공사의 조선 부임에 대한 답례로 파견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례로 갔다. 그래서 보빙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빙 사절단 이렇게 하고요. 민영익이 이제 대표로 갔다라고 해서 아서 대통령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빙사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의 수신사는 일본의 근대화된 선진 문물을 받기 위해서 일본에 갔던 것이고요. 3번의 영선사는 청나라에 있었던 근대 문물, 특히 바로 대포 등 군사 기술을 배우러 갔던 것이고요. 4번의 조사시찰단도 수신사처럼 일본에 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2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해서 1점짜리인데요. 쓰시마섬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을사늑약 체결에 저항하여 태인에서 전라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가. 그래서 을사의병인 것이죠. 을사의병인데 을사의병 중에서도 태인에서 일으켰으면 최익현입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최익현, 임병찬 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에서는 민종식, 그 다음 강원 경상도에서는 신돌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는 관군이 진압하러 오자 같은 농포끼리는 죽일 수 없다며 전투를 중단하고 체포돼서 일본은 바로 최익현을 스시마섬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였다. 그래서 최익현에 대한 얘기고요. 일본의 신돌석, 같은 을사의병이지만 강원 경상도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3번의 안 죽은 의사, 민족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홍범도 장군하면 여러분들이 봉오동 전투 그리고 그 이후에 청산리 대첩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33번 보도록 할까요? 밑줄 그은 비상수단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옳은 것입니다. 비상수단? 이게 뭘까? 라고 했더니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를 살해하고 국왕을 보호하여 정령의 난발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희생을 무릅쓰고 비상수단을 했는데 봤더니 홍영식부터 박영여, 서광범, 김옥균, 서재필 특히 눈에 빡 들어오는 이게 제가 기본은 퀴즈처럼 맞추라고 했잖아요. 누가 들어옵니까? 그렇죠. 김옥균이 빡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김옥균이 나오고요. 따라서 뭡니까? 갑신정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갑신정변 1884년에 있었고요. 자주적인 근대적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던 최초의 근대적인 정치개혁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을미사변은 1895년에 있었고요. 명성황후 시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삼국 간섭은 1895년에 있었는데 이것도 1895년에 삼국 간섭이라고 해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을 간섭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간파천 1896년에 아라사 공사관, 아라사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이제 한문으로 썼던 것인데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 황제가 파천 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문서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해서 3점짜리인데요. 자, 영국 공간에 보낼 때 영국에 보냈습니다. 근래 국내 전해지는 소문을 통해 귀국이 거문도의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섬은 우리나라 땅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 점령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거문도 점령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거문도 점령 사건, 갑신정변 직후였던 1885년부터 87년까지였는데 진짜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기본편에서 연도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도를 냈네요.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갑신정변 이후예요. 그러면 갑신정변 이모군란 다음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이때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진짜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가에 들어갈 학교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자, 도산 안창호 독립협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신민회를 결성했고요. 가를 설립했고 대한인 국민회라고 해서 미주 지역, 아메리카에 있었던 중앙총회를 조직했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창설했습니다. 보니까 학교들이 나오네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만든 학교는 대성학교 1번이고요. 2번의 원산학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학교인데요. 이거는 당시에 함경도 덕원에 있던 주민들이 만들었고요. 함경도에서 만들었던 건데 틀렸고 3번에 보면 유경공원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최초의 국가에서 만들었어요. 최초 우리나라 근대적인 공립학교예요. 국가에서 만들었어요. 4번에 이화학당이 나오죠. 이화학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는 개신교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 여사가 이제 부인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대성학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신민회 하면 대성학교, 오산학교에 있고요. 특히 안창호 하면 대성학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가나 사이시기에 체결된 조약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게 가나 사이시기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점짜리인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가에 보면 한일의정서, 국외중립선언 무효화되다라고 나오죠. 한일의정서는 러일 전쟁 중이었던 190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러일 전쟁도 쓸게요, 제가. 러일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일제가 국권을 강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일병합 1910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권을 강탈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라는 거란 말이에요. 일본의 텐진 조약이 나오는데요. 텐진 조약은 한성 조약과 함께 바로 갑신정변의 결과로 체결했습니다. 청나라하고 일본 양국 군대를 철수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고요. 어렵네 이것도. 그렇죠? 이번에 정미칠 조약 1907년이었고요. 이때 당시에 정미칠 조약에서 일본인이 우리나라의 관료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정미칠 조약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밀리에 각서로 군대를 해산했던 건데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3번에 보면 재물포 조약이 나오는데 이건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의 결과로 일본군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게 됐던 바로 재물포 조약입니다. 4번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는데요.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나라와 일본, 즉 청일전쟁 결과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로 체결을 했고요. 1895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바로 정답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어려웠어요. 이거 3점 정도 될 정도로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7번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전주성 안에 전주성 나왔고 전봉준과 김학진 나오니까 여러분들 바로 전주화약 동학농민운동에서 1차 봉기에서 전주화약으로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라고 나왔던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그러면 자, 1차 동학농민운동에서 전주화약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1번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가 처형당했다. 훨씬 그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재우는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처형되었습니다. 2번에 동학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였다. 그 이후에 이게 바로 이제 2차 봉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교저 신호를 요구하는 삼례 집회도 그 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조병갑의 탐악에 맞서 고부농민 봉기도 이 이전에 있었던 걸로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8번. 다음 장면에 나타난 운동으로 옳은 곳은 했습니다. 1점짜리인데요. 일본의 진빚 1,300만 원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진 1,300만 원을 갚는데 기성회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은가락지라고 해서 주로 금년이나 아니면 이렇게 가락지나 비녀 등을 팔아서 모금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 서상돈, 김광재 등이 중심이 돼서 시작이 됐다. 국채보상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문자보급운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보급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조선일보가 중심이 돼서 한글보급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물산장려운동, 이것도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산품을 주로 쓰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일제강점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아직 일제강점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9번 볼까요? 밑줄근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이거 3점짜리예요.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동대문에서 열린 전차 개통식에 참석한 대한제국에서의 고위 관리들을 찍은 사진인데, 전차를 비롯해서 대한제국 시기에 많은 근대문물이 도입했는데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원각사 극장인데요. 연극이 아니라 연극 공연장이에요. 이거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덕수궁 중명전, 중명전이라고 해서 원래는 고종황제의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고종황제가 주로 여기를 썼는데, 이 중명전에서 안타깝게도 을사늑약이 강요로 인해서 불법적으로 체결됐던 곳이 바로 덕수궁 중명전이에요. 제가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대한제국 시기예요. 그런데 3번을 보세요. 방문국에서 한성순보라고 해갖고 이거는 1883년이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는 대한제국이 아니고 그냥 조선정부 19세기 말 이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조선정부에서 한성순보를 만들었던 근대적인 개화 정책으로 신문은 방문국에서, 도는 전한국에서, 우표는 우정총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갑신용에 서졌던 거거든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한제국 시기에 경부선 철도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부설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볼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나는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호해요 호해라고 해서 막 급박하게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데,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는 고종황제가 아니고요. 순종황제예요. 순종황제, 연호로는 융희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승하하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1926년에 고종황제가 이제 승한 이후에 60만세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에 헤이그 특사라고 해서 1907년에 당시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등이 을사늑약은 불법적으로 체결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황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의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에서 식민지 수탈 정책 중에 하나로 토지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총독부의 어떤 재원 마련을 위해서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자, 이것은 병인년이었는데 1866년에 흥선대원군 집권기였고요. 이 제너럴 셔머너가 평양에서 불탑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1번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문학으로 만나는 건데 판결은 어떻게 됐어라는데 태영이 나옵니다. 태영 나오고요. 지금 세는 거 보니까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오스, 후다스, 이거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쭉 나오는 건데 태영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소설은 일제에서 일제강점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조선 태영령이 시행됐다기 때문에 1910년대에 무단 통치기, 무력으로 우리를 억압하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경성제국대학이 있는데 이건 1920년대. 1924년에
우리의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회방놓기에서 만들었던 게 경성제국대학이에요. 이번에 제복을 입고 칼을 찬 헌병경찰 무단 통치. 그래서 이때 정답은 2번이고 이외에도 회사령, 조금 전에 봤던 토지조사 사업 같은 것들이 바로 조선태영령과 함께 1910년대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조선책략은 이거는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이 1880년에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여기에 반발하는 흐름이 1881년에 이제 위정척사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유생 위정척사 운동이 있었다라고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에 국민징용령이라고 나왔는데 국민징용령, 자 이거는 국가총동원법 이후에 민족말살 통치 시기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2번으로 넘어갈까요?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이것은 내 엄마를 위해서 쓴 일기 얘기인데 내 할아버지랑 나는 3.1운동을 계기로 그래서 상하이에다가 뭘 수립했습니까? 여러분 딱 나오죠. 그 다음에 김구 이시영 나왔으니까 바로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임정에 대한 얘기고요. 임시정부 하면 여러분들 뭐니 해도 연통제 그리고 교통국 그리고 독립공채 발행 뭐 독립신문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이 구미연분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일본에 딱 독립공채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애국공채라고도 하는데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바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독립협회잖아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에 신흥강습소 아까 나왔던 안창호의 바로 신민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4번에 잡지의 어린이를 발간했다 그러면 천도교 소년회 소파 방정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3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군사조직을 옳은 것을 했습니다. 나는 김원봉입니다. 그래서 의열단 나오겠죠. 그렇죠? 약산 김원봉. 그리고 중국 관내에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인 뭘 만들었습니까? 이걸 만들었어요. 가가 나오고 나는 박차정입니다. 박차정은 여기 보다시피 바로 김원봉의 부인입니다. 독립운동가예요. 근후에 여성 좌우 합작 운동을 했었던 민족 협동전선이었던 근후에 중앙집행위원회 활동했고요. 가해 부녀복무단장으로 무장투쟁에도 참여했습니다. 대단한 독립운동가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뭐냐? 1938년에 만들었던 바로 조선의용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의 대한독립군은 뭐냐면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던 바로 홍범도의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틀렸고 2번의 북로군정서 그럼 총사령관 김좌진 장군 청산리 대첩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4번의 조선혁명군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김원봉이 아니라 양세봉이 있습니다. 봉. 봉자로 끝나시지만 양세봉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44번 가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지역사에 대한 얘기인데 관덕정, 삼성열, 뭐 이중섭도 하고 여러분들 4.3 사건이 결정적으로 있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하멜도 있기 때문에 제주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제주의 정말 부호였던 김만덕도 있고요. 네. 이재수의 난도 있고 다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탐라국도 있네요. 제주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주도에 대한 이제 탐구 활동. 갑자기 제주도 갖고 싶어지는 생각이 납니다. 제주도에서 제가 한번 역사답사 하면서 이걸 확 찍어야 되는데 1번 운요 사건의 과정은요. 영종도, 인천 영종도에서 강화도, 특히 영종도거든요. 네, 틀렸고요. 2번 삼별초의 최후 항쟁제 하면 삼별초 하면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 그러니까 정답은 제주도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고려 왕릉이 조성된 지역을 찾아본다라고 해서 나오죠. 자, 고려 왕릉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개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건 여러분들 바로 독도 보시면 되겠죠. 울릉도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따라 정답은 2번 보시면 되겠죠. 45번 한번 가볼까요? 가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해서 이거 3점짜리예요. 진짜 어려운 건데 한번 봅시다. 사회적 차별에 맞선 사람들인데요. 자,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한번 쫙 주제사 얘기 주제사로서 이제 잡아봤는데 자, 고려시대 장군과 재상에 어찌 씨가 있겠는가? 날 때부터 장군이 태어날 때부터 재상이 어디 있냐고 라고 했던 만적이죠. 만적은 뭐예요? 최충원의 산노비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신분해방을 도모하다라고 됐죠. 만족을 비롯한 노비가 신분해방을 도모했다, 추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시대 때 적자가 아니란 이유로 관직을 제한하는 법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상소를 올렸다.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다. 그게 뭐죠? 서자란 얘기잖아요.
서자, 정확하게는 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어기 이제 통칭해서 서자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쓸게요. 자, 그다음 일제강점기 공평해야 되는 건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성이라 조선 형평사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달라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일본의 고려시대에 공음전을 지급했다면 여러분들 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부가 규장과 검소관에 기용되었다. 서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다 골품에 따라 관직 승진에 제한을 받았으면 이건 육두품이에요. 육두품 보시면 되겠고, 4번 가나다 매매 상속 증여 대상이 되었다면 노비예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6번 가볼까요? 미출근 국회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엔 결의에 따라 치러진 총선거, 바로 50총선거로 우리나라 최초의 바로 재헌국회에 대한 얘기고요. 재헌국회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라고 했는데 재헌국회니까 헌법을 정했죠. 그래서 재헌헌법 맞고요. 이번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가결했습니다.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서. 3번에 한미상호 방위 조약은요. 이거 1953년 2월 달에 이제 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재헌국회는 임기가 2년이었어요. 임기 2년으로. 그래서 1950년에 끝났습니다. 48년에서 50년에 끝났고요. 그 다음부터 2대 국회부터는 54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대 국회. 와, 진짜 어려웠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재헌국회에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은 다 국회에 선출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 선출한 거 재헌국회가 맞습니다. 진짜 어려웠고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가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 당시 시민군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청 모형을 만들었다고 나오니까요. 임을 위한 행진곡까지 해서 5.18 민주화운동 광주에서 있었죠. 정답은 4번이고요. 48번 볼까요?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 통일 노력으로 각 정부별 있었던 통일 노력에 대한 얘기인데, 자, 분단 26 만에 처음으로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 파문을 연결하는 직통전화 개설됐는데 남북 적십자회담을 열기 위한 대화의 통로가 마련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박정희 정부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박정희 정부 시기에 대한 얘기로서 1번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 일이에요. 틀렸고요. 2번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그러면 노태우 정부 때 일입니다. 3번에 7.3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게 바로 박정희 정부 1972년에 있었던 것인데 정답이 3번이 되고요. 4번에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라고 해서 나오죠. 따라서 바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그러면 이것도 김대중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49번으로 갈까요?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 시기에 이번에는 각 정부별 경제 얘기인데요. 금융실명제가 나옵니다. 금융실명 실시를 위해서 대통령 긴급명령을 내렸어요. 1993년이고요. 일러스트 되게 잘 그린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일이에요. 김영삼 정부 때의 경제 상황 1번 경부고속도로를 준공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부고요. 2번에 3조 호황이라고 해서 저유가 저달러, 그 다음에 저금리라고 해서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 그 다음 3번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면 이건 이제 군사정부 때인데 그때도 이제 박정희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군사정부예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있을 때인데. 4번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합니다. 1996년이었는데 김영삼 정부 때였고요. 그로부터 1년 뒤에는 다시 외환위기를 겪게 됩니다. 외환위기를 겪게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김영삼 정부 때 OECD 가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50번 한번 볼까요? 가다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3점짜리인데, 자, 신숙주가 나오고요. 세종이 설치한 학문 연구기관이었는데 뭐의 학사였고 훈민정음 등 참여했다가 나오니까 이건 지편전이잖아요. 지편전 신숙주 성산문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3점짜리예요. 주시경 선생인데 1907년에 국문연구에서 학부 설치된 국문연구소 대한제국가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정세곤이라고 나와서 조선말 큰산 편찬을 추진하던 조선어학회를 후원하다가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삼강행실도 언해보는요. 이건 지편전 아니에요. 언해보는 성종 때예요. 세종 때가 아닙니다. 성종 때는 지편전 없어요. 이번에 한글신문이 독립신문을 가능했으면 이건 뭐예요?
독립협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다 한글 맞춤법 통일을 제정했어요. 조선어학회에서. 사전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가나다 창덕궁 후원에 설치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3점짜리 마지막에 기본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66회 한능검 기본편을 마치면서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67, 68, 69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본편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기본편에서 기본 개념, 역사적 인물, 사건, 제도, 문화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파이팅!